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아닌데 먼저 시작. 어쨌든 또 오늘 이렇게 세상만사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배고파요. 지금 먹자고요. 꼭 막 먹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그러다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7대 21 법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7명의 친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21명의 적이 생긴다고 해요. 남의 뒷담화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너무 뭐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자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정작 은사 선생님 앞에 딱 서면 오늘 심사 선생님 이 말씀은 상자분들 들으라고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번뇌로 마음이 소란할 때 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웃음 가득한 이야기로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 드립니다. 스님들의 청량 토크쇼 BTN 세상만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해요. 좀 아이돌 가수들처럼 좀 멋스럽게 인사를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스님도 많이 쑥스러우신 것 같고 어떠세요? 뭐 아이들을 욕심내시는 건 좀 무리이실 것 같고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그저 카메라 앞이라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혼자서 연습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카메라라는 것이 사람을 참 이렇게 긴장시키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예, 작전은 항상 잘 세우는데 그 순간에는 세상 일이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마이크, 카메라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들 했는데 지금은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또 오늘 이렇게 세상만사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배고파요. 이게 앞으로도 좀 그 요즘 뭐 TV 보니까 가끔 보면 그 먹방 아주 유행하잖아요. 막 TV 채널 돌 때마다 먹방 먹는 음식 그 방송 나와서 우리도 언제 한번 그 먹방 그런 그 분위기로 한번 촬영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단연 여기 있는 저희들은 엄청난 식성을 자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정말 스님 말씀처럼 TV 채널만 돌려도 온통 먹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또 어떤 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 음식 경기라고 해야 하나요? 챔피언을 뽑는 어느 요리사가 굉장히 요리를 잘했느냐 이런 거 먹어보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아무튼 요즘 이 대한민국이 먹는 열풍 한창인 것 같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나는 매번 난 먹을 때 먹을 때. 행복하고 잘 때 행복하고 놀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행복한 것 중에 그 먹을 때 행복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유치원 다녀. 유치원생 먹을 때, 놀 때. 뭐 유치원생이나 어른이나 사실은 행복에 대한 기준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 정말 좋아하는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하루에 기억이 6개, 7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6끼에서 3끼 먹는 거 말고 중간중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찍어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린 꼬마가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거 그거 볼 때마다 웃고 나는데 먹는 거. 우리 먹는 동자승들은 거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네. 저녁 먹고 하루 5끼 먹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음식을 먹었을 때 보면 여럿이서 함께 막
비빔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한 그릇에 그 막 달려들어서 먹었던 그 느낌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밥보다는 같이 막 이렇게 그 떠들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데 요즘 그런 문화 거의 없죠. 같이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이제 같이 먹는 분위기가 쉽지 않고 또 같이 먹는다 이러면 집에서 먹기보다도 외식을 하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꼭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한 입 이렇게 먼저 드셔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어른 스님들이 만약에 상에서 같이 공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식탁에서의 어떤 그 교육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유용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이 되어버린 것이 아쉬움인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식당 같은데 딱 혼자서 먹는 요즘에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우리 사회가 예전에 일본 가니까 그런 곳 장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국도 이렇게 이제 혼자만의 어떤 먹는 거에서부터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구나라는 생각에 왠지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늘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행복했던데 그게 이제 한 요만한 다라이가 하여튼 그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그 저기 떡을 그때 해 먹었잖아요. 그 방앗간에 가서 그냥 떡을 먹는 거를 그 고물하고 쑥 덩어리를 쑥떡 덩어리를 그러면 이렇게 식구가 다 둘러앉아 가지고 그걸 뜯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물을 묻혀서 그냥 이렇게 먹었던 그 장면이 너무 이제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한 그릇에서 떡을 뜯어 먹었던 거.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먹방이니 이런 게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집에도 1인 가구가 서울 경기에 거의 20%랍니다. 16%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아는데 함께 할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TV 켜놓고 그거 먹는 거 보면서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가 봐요. 이제 그런 게 이런 그 먹방 방송이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위로하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먹는 거를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소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먹는다는 것이 우리 그 인간의 삶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먹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그 먹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서 음식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또 바르공양 문화라는 아주 좋은 그런 전통도 있고 근데 요즘에 그 오관계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좀 대중생활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스님들이나 불자들 사이에 오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혹시 절에서 오관계 가끔 진짜 한 음식을 보면 그 하나의 음식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 인류치근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진짜 내가 오늘 이 공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기도가 같이 곁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종교적으로 성숙한 신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끔 불자들끼리 모여서 밖에서 공양할 일이 있으면 조금 이제 다른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선창을 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라고 선창을 하면 또 같이 이제 공양하는 분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오관계를 하고 나면 밥 먹는 분위기도 좀 더 정갈해지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는 분들도 우리한테 그 음식 준비해 준 우리한테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그 느낌들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오관계를 하는 문화를 조금 더 습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중국에서 온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 농부들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 농부들을 조금 생각하는 그러면 그 무조건 가격 때문에 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걸 사 먹는 것보다 조금 뭐 먹는 거에 대한 비용을 너무 경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소를 사거나 쌀은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그거에 몇 배의 지출을 해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소비를 하잖아요. 좀 더 그런 걸 비중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중요한 생각이 건 많이 들어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 뭐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뭐 어떤 음식에 대한 재료를 또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음식이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 아래 또 국민들이 다 먹었을 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잘 키워내주고 잘 만들어내주고 이런 어떤 사고들이 이 사회에 조금 많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하죠. 네, 생협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첫 번째 정신이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얼굴을 알아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알면 그 생산자도 서로 얼굴을 알고 이 사람이 먹을 거야라는 걸 알아야 그 음식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중국 생각이 안 나도록.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그 생산자 표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우리 먹는 얘기 해야 될까요? 먹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배가 더 고픈 것 같아요. 네,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해야 되겠죠. 그만하고 사연으로 들어가 네. 가봐야 되겠습니다. 님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ARS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이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니까 더 올라간다 해서 네.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유,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건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 TV 방송 포교 후원. 연락 네. 한번 060 800에 7000번.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스님. 보통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술 한잔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를 뒤에서 욕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뒷담화가 너무 불편해요. 당사자가 없는데 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왜 남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직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하는데. 갑자기 네, 지대빵 이야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분은 참 착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생각.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의 언어라는 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 대화의 소재가 자연스럽게 이제 또 다른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 뭐 가까이 오면 옆에 사람 얘기고 멀리 하면 맹 대통령 욕하고 뭐 경제 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신도님들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를 자꾸 하라고. 그러면 이 법이 오래 갈 것이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내 몸의 느낌에 대한 얘기들 하고 나면 갈 때 이제 자기 얘기를 털어놨으니까 속이 후련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 하니까 뭐 누구 별로 그런 얘기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직장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피하고 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직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가야 되고 거기에 참석 안 하는 자체는 또 직장의 문제가 있고 또 가다 보면 그 말을 욕을 하면 해야 되고 이 분위기인데 진짜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막 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묵빈대처 그냥 묵묵히 그냥 들어주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러나 본인 마음이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면 그러는 와중에서도 조금씩 느껴지는 긍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태는 쪽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떨까. 그러나 전체가 다 완전히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혼자 된다는 쪽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마음의 양심이 그것이 원치 않는다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런 면도 있더라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를 가야지. 욕한다고 다 일변도로 욕으로 가고 칭찬한다고 전부 다 칭찬 일변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사이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7대 21 법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7명의 친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21명의 적이 생긴다고 해요. 언뜻 보면 7명의 친구가 생기고 뭐 21명의 적이 생기면 나는 매우 손해보는 거예요. 남의 뒷담화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7명의 친구를 얻는 것이고 나쁜 얘기를 하면 21명의 적을 두는 일이다.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죠. 남의 뒷담화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너무 뭐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상자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를 하죠? 은사스님 욕하니까. 은사 스님에 대해서 막 상자들이 얘기할 때 이건 이제 끝도 없어요. 아니 은사스님에 대해서 상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라는 자체가 존경보다는 뭐 욕은 그렇지 않은 아니겠지만. 부분, 그렇지 않은 이제 부분들을 얘기하면 전부 공감을 하면서 막 근데 정작 은사 스님 앞에 딱 서면 오늘 심사스님 말씀은 상자분들 들으라고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절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이렇게 가끔 모여서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칫 그것이 비화가 되면 이렇게 신도들도 이렇게 갈등 때문에 편이 갈라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절에서 말이 많은 것이 두렵지 않다. 절에서 왜 말을 아끼냐? 정구업 진언을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불자들이 또 구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다 정직한 얘기고 남을 살려주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말 많은 건 별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그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는 정구업 진언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 아니냐. 또는 우리가 기왕 나누려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야지 자기 업을 증장시키는 얘기 나누지 말자. 뭐 이런 말로 말 많이 하십시오. 다만 정구업 진언을 했던 그 정신에 맞는
그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에 김재동 그분이 뭐라 그러죠? 개그맨이라 그러나? 그 얼마나 말을 많이 잘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거의 말을 안 한답니다. 그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몇 시간을 그냥 친구 사이에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해도 거의 한마디를 안 한대요. 들어주는 편이군요. 그걸 내가 듣고 그 김재동도 말을 참을 수 있는데 침묵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침묵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사람한테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이분도 아마 이제 그런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침묵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나도 그들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사실은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들어주면서 내 마음이 침묵할 수 있으면 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혹시 궁금하면 김재동 씨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절박한 상황. 직장 내에서 사실은 예.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 또 안길 수도 없고. 없는 네. 그런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대화의 장을 이탈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어울려야죠. 어울려서 아까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어쩌면 관세음 보살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 들어주는 역할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나쁜 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욕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그것이 우리가 대처하는 어떤 불교적 입장이 아닐까. 들어주면서, 끊임없이 들어주면서 자기가 동조를 하거나 거기에 더 보태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들어주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화가 풀리거나 속에 있던 분이 풀리면 다시 시간이 가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좋은 얘기로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고 들어줄 수 있다는 거. 사실은요, 들어준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순간 내가 화가 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어도 경우가 없으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준다면, 진짜 관세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도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저도 이제 그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못해요. 혹시 들으면 나한테 뭐라 할까. 그러니까 만만한 대통령이나 좀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쪽은 내가 별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막 욕해도 나한테 안 뭐라 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마음을 풀기도 하는데 하고 나면 꼭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사실은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날 일도 없는데 하고 나면 내가 너무 미안한 거라 이제. 그래서 그렇더라고. 그렇게 모여서 막 욕하다가도 다 하고 나면 다 같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까 그분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아마 먼저 갔으면 맨 뒤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아마 참회 기도를 했을 거라.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도 나와 별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봐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나간 사이에 두 사람이 자기의 험담을 할까 봐서 그게 우리 또 살아가면서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주 스님 화장실을 안 가요. 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세상만사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마음 터놓을 곳이 없어서 스님들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절과 인연이 되어서 그곳을 원찰로 삼으며 열심히 신행생활도 하고 소임도 맡아 봉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전리를 내 일처럼 여기면서 지냈는데 요즘은 제 신심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절집 사정을 알게 되고 스님들을 가까이 모시다 보니 실망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괴로운 것은 스님들에 대해 판단 분별하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생각이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 부처님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가까운 도반은 저를 바꿔보라고 하는데 그건 불자로서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신행생활의 고비인 것 같아서 잘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스님들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다 너무 무거워지셨어요. 혹시 그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각자의 절 사찰의 신도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불자님이 아신가 하는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계셨죠? 그렇진 않기를 바라고 뭐 있을 수 있겠죠. 부부지간에도 뭐 살다 보면 일정 기간은 진짜 미워서 이혼을 생각하고 또 뭐 어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굴곡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이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 절에 봉사를 했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봉사한 것에 비해서 지금 본인이 느끼는 것이 그 만족하지를 못하다면 일단은 봉사는 잠시 쉬고 신행에 한번 주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기대치보다 내 마음을 다 했는데 자기 마음을 다한 것에 비해서 받는 느낌이 아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이제 절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 절에만 와서 기도만 하고 법회만 와서 참석하는 분이 있고 지금 저분처럼 절의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살림을 맡아서 혹은 봉사활동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절에 와서 열심히 신행보다는 봉사에 더 주력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행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절에 봉사는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원찰을 바꿀 마음도 없다면 당분간은 조금 신행 쪽으로 또 기도나 자기 수행 쪽으로 조금 마음을 틀어서 또 어떤 시간을 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스님에 대한 실망도 있다면 그 스님도 어느 시기에는 내가 내 눈에 비춰지는 그 스님의 모습이 조금 실망적일 때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다시 그것이 어떤 오해였다면 이해로 돌아선다면 또 회복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봉사했었다면 신행으로 조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 중에 그냥 단순히 절에서의 어떤 모습이 싫어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신의 마음을 더 성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방금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 안에서 어떤 봉사의 시간보다는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와서 수용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 사찰에 소임을 사시는 보살님들을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소임도 마찬가지지만은 스님 말씀처럼
조금 이제 봉사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수행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임도, 스님들 소임도 바꿔가면서 살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지 소임도 살아보고 또 객 소임도, 객도 돼보라는 그런 말처럼 한 번씩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바라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바라본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텐데요. 어느 절에서나 가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디 이 상담해 주시는 불자님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심산 스님께서 절에서 이제 상자분들의 어떤 스님에 대해서 갖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상자들이 은사 스님을 매번 존경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은사 스님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은사 스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어도 은사 스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 존경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 때때로 내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또 내가 드러내는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모든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신뢰가 될 만한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절의 운영에 대한 소소한 일까지 바깥으로 드러낸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갖는 내 어떤 운영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가까이 다가가다 보다 보면 아, 저 사람도 역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많은 욕심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은 그 주지 스님, 네, 그 다니시는 사찰의 스님께서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불자님을 많이 신뢰하시지 않으셨을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지금 가장 어쩌면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비추는가 봐. 그 약간 점이 자꾸 보인다고. 그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네, 보이지 않는데. 그 괜찮다는데 그 너무 그리 가까이 비추지 마시고 우리 노부 사람들이 하도 뭐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관계도 그 적당한 거리가 사실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은 스님이 굉장히 의지하거든요. 다 저렇게 멀리 있으면은 내가 뭔가 뭐 같이 식사라도 하러 갈 때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갈 수는 없고 또 뭐 좀 편하게 스님도 정말 제일 많이 눈치 보는 게 주의 스님이고 신경 뭐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이제 그런 이미지나 뭐 이렇게 비난 받을까봐 사실 제일 많이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어찌 보면 의지하고 있고 어찌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편하게 보이더라도 나를 비난하진 않을 거야. 나를 우리 저를 떠나진 않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의지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보살님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가까이 하다 보면 꼭 나중에는 약간 자식처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 당신의 기대만큼 스님이 그렇게 좀 자라달라고. 자라달라고. 아니, 이런 스님이 돼달래. 그래. 아이고, 그 참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좀 다 자식이 부모를 맞춰 다 부모 뜻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도님들도 우리 스님이 이런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치가 엄청나요. 네, 그런 게 또 부모가 한 부모면 되는데 또 많아. 그래 이 보살님은 이런 스님 되라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죠, 부모님들. 이 보살님은 이런 스님 되래. 그리고 또 뭐 어떤 거는 이 보살님은 된다 하고 이 보살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아까 스님 말씀대로 어떤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고 보살님이 조금 더 마음을 좀 더 자비심을 내셔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끝까지 좀 챙겨주셔서 신행생활도 그렇고
그 사찰 일도 인연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든지 그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말을 쓰죠. 그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 원래 이제 선지식은 멀리서 칭견하라는 네. 말은 절집안에서 내려오는 일이에요. 가까이 가면 다 흠이 있고 뭐 한데 지금 이 상담은 그분의 상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스님들의 절에 저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아까 하림 스님한테도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완벽할 수 없는데 어쩌면 우리 절에서도 저렇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20년씩.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이렇게 삶에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들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신행의 방향을 조금 쉬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절에 다니고 있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네. 그 언젠가 제가 명상센터에서 들었던 말이 문득 기억이 나는데 보는 눈에 책임을 지고 보여지는 모습에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역시나 스님들 스스로도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스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는 정말 그 어떤 우울함을 달래줄 다독거려줄 친구 또는 아버지 같은 대상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내 아들과 같아 정말 정감 있게 다독거려주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스님들을 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의 기호에 다 일일이 다르게 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책임도 역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만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그래도 저분은 감사한 것이 저를 바꿔보라고 해도 나는 저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심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실제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보이다 안 보이는 신도들 많아요. 어느 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다 안 보이는 신도는 지금 저런 경우에 같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애정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 떨어져서 근본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 신행에 돌아간다면 이 문제는 잘 착한 마무리되죠. 아들 되기 어렵듯이 그 착한 스님 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스님들이 더 착해야지. 착한 스님 그러니까. 되기 힘들다고 하면 세상 와서 어떡하라고 이거지. 저는 착하게 그 말이 살겠습니다. 생각나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계셨던 그 기원정사 아래 마을에 사는 노 보살님 할머니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줄 몰랐다라는 거. 네, 가까이 있다 보면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자신의 수행 점검해가면서 바라보다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신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상담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용기 내서 이런 사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예. 그러나 이런 고민을 가진 불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잘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자기 자신, 스님은 스님대로, 신도는 신도대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감사합니다.